잘 나가는 변호사 남편, 그리고 약사 아내.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해 보이는 부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혼 생활이 한 10년쯤 넘어가니까 아내가 남편 곁이 더 이상 쉴 곳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흠. 앞으로 남은 인생 40년, 50년이 그냥 공포로 다가온다고요. 야, 40년이 공포라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글을 바탕으로요. 이렇게 오래된 관계의 균열이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그리고 해법은 과연 있는 건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글이 단순히 한 부부의 고민 상담을 넘어서요. 많은 관계가 겪는 아주 보편적인 갈등의 구조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작부터 통계 자료를 딱 제시하는데 한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아내 3명 중 1명은 살수록 남편이 싫다고 응답을 했고 3명 중 1명이요? 네. 그리고 배우자 만족도를 보면 남편은 83%인데 아내는 73%, 무려 10%나 차이가 나요. 와, 10%면 엄청난 격차인데요? 그렇죠. 저자는 이 상황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동상이몽이라고요. 동상이몽이라. 아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한쪽은 꽤 만족하는데 다른 한쪽은 불행을 느끼고 있다니.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연애할 때는 서로 그 다른 점에 끌려서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매력이죠. 그런데 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바로 그 다름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적인 출발점이에요. 저자는 신혼의 그 설렘, 서로의 다름을 매력으로 느끼게 했던 그 케미컬의 약효가 길어야 3년이면 끝난다고 말하거든요. 3년이요?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그쵸. 말 그대로 콩깍지가 벗겨지고 마법이 풀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 아주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저자는 부부 상담가 존 그레이 박사의 이론을 인용해서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고 분석을 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사실 익숙한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굉장히 구체적인 3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첫 번째가 바로 생물학적 차이예요. 생물학적이요? 네, 남성은 주로 성취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요. 여성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아, 호르몬 자체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남편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하나 딱 성공시켰을 때 가장 큰 활력을 얻고 아내는 친구들이랑 몇 시간씩 수다 떨거나 쇼핑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두에 나왔던 그 변호사 남편은 밖에서 어려운 소송 이기고 왔을 때 아, 나 가장으로서 역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근데 약사 아내는 그 성취보다는 그냥 남편하고 따뜻한 대화 한마디 나누는 거, 거기서 더 큰 안정감을 원했을 거고요. 바로 그거죠. 서로 다른 행복의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물학적 차이가 두 번째, 심리학적 차이로 이어져요. 심리학적 차이요? 네, 남성은 생각과 논리를 중시하고 화법도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글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필요하면 말을 해. 이런 스타일이죠. 아, 반면에 여성은 느낌과 공감을 중시하고 화법은 좀 간접적인 경우가 많고요. 보면 몰라, 혹은 척하면 척하고 알아줘야지 하는 스타일인 거죠. 아, 그 지점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해야 알지, 말 안 해도 알아줘야지. 예, 그 영원한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이 부부의 10년을 상상해보면 아내는 분명히 수많은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한숨을 쉰다거나, 표정이 어둡다거나. 네, 그랬겠죠. 근데 남편은 그 신호를 해독하지 못하고 무슨 일 있어? 말을 해. 라고만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10년 쌓이면 정말 거대한 벽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사회학적 차이인데요.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남자는 성공을 통해 사회를 바꾸려는 욕구가 강하고 여자는 사랑을 통해 상대를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남자는 밖에서 성공하는 게 곧 가정의 행복이라 믿고 밖으로만 돌고 아내는 그 남자가 가정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면서 계속 안으로만 파고드는 거죠. 이 세 가지 차이가 맞물리면서 틈이 점점 벌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차원을 겹겹이 쌓아서 보니까 성격 차이라는 뭉툭한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네요, 정말. 그렇죠. 이건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 2대를 연결하려는 거랑 비슷하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먼저 서로의 OS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충돌은 필연적인 거죠. 맞아요. 그 다름을 인정하려는 노력 없이 관계를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자가 아주 섬뜩한 비유로 설명을 해요. 어떤 비유인데요? 아이들은 내버려두면 에너지가 넘쳐서 싸우기라도 하지만 부부관계는 내버려두면 호르몬 약효가 떨어져서 싸울 에너지조차 없는 무관심의 단계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무관심. 어쩌면 격렬하게 싸우는 것보다 그게 더 비극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싸움은 아직 서로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자의 말처럼 무관심 단계에 이르면 대화는 그냥 돈, 아이, 양가 부모님 이야기 이런 기능적인 주제만 남게 되는 거고요. 네, 딱 공동사업체 동업자처럼요. 아, 그렇게 되면 부부는 더 이상 서로에게서 정서적 만족을 얻지 못해요. 각자 다른 취미나 친구 모임에 몰두하거나 종교에 깊이 빠지기도 하죠.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데서 채우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저자는 이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결과로 외도를 꼽아요. 이 기능적인 관계마저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하죠. 결국 어떤 인간관계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간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뼈아픈 진실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차가운 무관심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 관계라는 나무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가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3가지 필수 요건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마치 죽어가는 나무에 물과 영양분을 주는 방법처럼 들려요. 오, 네, 아주 근본적인 원칙들이죠. 첫째는 유대감 쌓기, 즉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는 거고요. 신뢰와 존중? 둘째는 서로의 요구 채워주기, 관심과 배려를 통해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상대에게 충실하기인데 이걸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신뢰, 존중, 관심, 배려, 솔직한 대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들인데 그렇죠. 사실 이 당연한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글의 진짜 가치는 이론적인 분석을 넘어서 서두에 그 아내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 좀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의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백미였죠. 네, 굉장히 단호하고 현실적인 3단계 조언을 내놓습니다. 1단계는 아주 단순해요. 대화하자. 대화하자. 네. 하지만 10년 넘게 대화가 끊겼으니까 아내가 먼저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99%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죠. 99%요? 네, 그런데 글 속의 변호사 남편이 꽤 권위적인 인물이잖아요. 아내가 대화를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저자의 조언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이건 우리가 보통 듣는 그런 부드러운 상담 조언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남편이 권위적이라는 건 과거의 선입관일 수 있다면서 일단 용기를 내라고 해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각오했던 바 아니냐고 되묻죠. 이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 한번 못하겠냐면서 정면으로 부딪혀보라고 강하게 등을 떠밉니다. 와, 정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조언이네요. 벼랑 끝에 선 사람한테 어설픈 위로 대신 칼을 쥐어주는 느낌이에요. 네, 이런 강한 의지는 2단계 조언에서 더 명확해져요. 2단계는 뭐죠? 바로 밤새 대화하자입니다. 밤새 대화하자. 한 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10년 동안 쌓인 문제를 한두 번의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는 거죠.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요. 하, 그리고 만약 부부 둘만의 힘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조차 힘들다면 멘토나 부부 상담가 같은 제3자의 도움을 받으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남편이 상담 같은 거 받자고 하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하면서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저자도 남편이 강력히 반대할 수 있다고 예상해요.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지 말라고 합니다. 아, 1단계와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건 예상했던 것 아닌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것이 이혼하기 전에 해보는 마지막 시도라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비장하네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라는 것.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위한 마지막 3단계가 남아있죠.
그게 뭔가요? 네, 바로 담담히 헤어지자입니다. 담담히 헤어지자. 사실 이혼은 뭐 재산, 자녀 문제처럼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지만 저자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보다는 이별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맞아요. 그 무사의 도 이야기요. 네, 무사의 도로 이혼을 설명한다는 게 처음엔 너무 뜬금없게 들렸는데 듣고 보니 깊은 통찰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정한 무사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고 해요.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다. 셋째, 이 두려움과 미움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벤다. 이것을 이혼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 상대에 대한 두려움,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하는 미움,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비로소 원망이나 후회 없이 이 관계를 담담하게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별을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의연한 결단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관점이네요. 맞아요.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하는 이혼은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자는 이 부분을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로 마무리해요.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러네요. 이별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으로 대화에 임할 때 역설적으로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읽혀요. 오늘 이렇게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글을 통해서 배우자와의 깊은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고 관계 회복을 위한 아주 치열한 노력, 그리고 최후의 선택지인 이별의 자세까지 살펴봤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에라는 비장한 각오와 헤어지더라도 무사의 도처럼 담담히 마주하라는 주언이 아주 강렬하게 남네요. 네, 이 글은 결국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용기를 낸 소통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10년 이상 단절된 관계는 그 상처가 이미 너무 깊이 골마 터진 상태일 수 있다는 현실도 인정하죠. 네.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보라고 말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의 노력이 오히려 서로의 골문 상처를 헤집고 더 큰 고통만 주는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과 더 이상의 상처를 막기 위해 단념하는 것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두시겠어요?